17번 문제는 조셉 웰페 또는 울피라고도 하고요. 울피로 읽겠습니다. 자, 울피의 상호 교호적 억제, 상호 제지 이론이란 걸 아시죠? 울피의 상호 제지 이론,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상호 교호적 억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호 제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 상호 교호적 억제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사례를 알면 조금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체계적 둔감화는 이완 훈련을 먼저 하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어떠한 반응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상호 교호적 억제 또는 상호 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안 유발 자극과 이완 유발 자극을 조합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조작적 조건 형성의 부적 강화를 강화시키는 절차다.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체계적 둔감화는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네, 고전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러면 대립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반응. 그게 이완이죠. 그것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극과 불안 간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절차다. 자극에 의해서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체계적 둔감법을 써요. 따라서 이러한 불안 간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상호 교호적 억제 또는 상호 제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자극과 반응 간의 상호 처벌적인 방식으로 연합시켜 특정 불안 반응이나 회피 반응을 탈조건시키는 절차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3번 지문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상호 억제를 유발하는 경쟁 자극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상호 억제가 나왔죠. 상호 억제가 나왔습니다. 유발하는 경쟁 자극으로 전기 충격과 같은 혐오 자극을 제시하여 불안 반응을 억제시키는 절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불안 반응을 억제한다. 혐오 자극을 제시하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돼요.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혐오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이완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제시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상호 교호의 억제 사례는 체계적 둔감화이며 이는 불안위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이완 훈련,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 순서로 이루어진다. 틀렸죠? 이완 훈련이 먼저고 불안위계 목록 작성이 나중이죠. 이, 불, 개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7번 문제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17번에서 2번만 보세요. 2번이 바로 이제 상호 교호적 억제 또는 상호 제지 이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의 답을 해결했고요. 별표 치시고 2번만 알아놓으셔도 돼요.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형태주의 학습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어요. 형태주의 학습이 인지학습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공원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SR 하면은 이제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소단위적 접근법의 계승? 아니에요. 행동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인지학습 이론이나 형태주의 학습 이론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SR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소단위적 접근법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셔야죠. 계승한 게 아니에요. 지각과 학습은 모두 심리적 경험을 조직화하는 인지 과정이 특징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과 학습이라는 것이 심리적 경험을 조직화하는 인지 과정, 상당히 이제 인지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인지학습과 관련성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행동주의 연구자들에게는 생산적인 도전을 제시했겠죠. 자, 행동주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지학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동주의자들한테는 생산적인 도전감을 가질 수 있게 했을 겁니다. 통찰적 학습, 통찰학습, 퀼러. 이게 이제 인지학습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제 인지학습 중에 하나예요. 인지학습 중에 하나, 퀼러의 통찰학습. 통찰적 학습에 초점을 두어서 강화를 다르게 개념화를 하는 것이고요. 외재적 강화에서 무슨 강화? 내재적 강화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놓은 것이 바로 형태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자, 내재적 강화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인지죠, 인지. 내재적인 요소는 인지라고요.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인 거니까. 스키너가 강조했던 것이 외재적 강화죠. 그래서 행동주의는 외재적 강화를 강조했는데 형태주의 학습이나 인지학습은 내재적 강화, 만족감 이런 것들의 강화로 관심을 옮겨 놓은 것이 공헌점이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강화를 다르게 개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적 강화를 중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 체크. 형태주의 학습 이론을 말고 다른 말로 인지학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지학습의 공헌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